고스트 혹은 귀신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존재. 유령은 실체가 없거나 버려진 것을 비유할 때도 쓰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령회사, 유령도시 등이 있죠. 오늘 소개할 사건은 요트에 탄 선원 3명이 감쪽같이 사라진 채 바다 위에서 요트만 발견된 사건인 카즈 2호 유령 요트 사건입니다. 베니싱,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사라진 사물의 경우 대부분 먼 훗날 다시 나타나지만 사라진 사람은 영영 발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 퍼스는 호주 서부 끝자락에 위치한 주요 도시이자 최대 도시입니다.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에 이어 호주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데요. 인도양과 닿아 있기 때문에 여러 항구들이 있죠. 2006년 6월경 데스베트는 한 요트를 구매하는데 이 요트의 이름이 바로 카즈 2호입니다. 베트는 요트 카즈 2호를 구매한 뒤 연습 삼아 여행을 몇 번 떠나게 됩니다. 연습을 거쳐 요트를 운행하는 데 자신감이 붙은 베트는 자신을 필두로 하여 피터 툰스테드와 제임스 툰스테드 이 둘과 함께 요트를 타고 아름다운 여정을 떠나기로 계획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피터와 제임스는 형제입니다. 당시 피터가 69세, 제임스가 63세로 피터가 형이었죠. 그들은 8주 동안 무려 5,000km의 항해를 하는 여정을 계획하게 됩니다. 호주 서부 해안을 따라 에어리 비치에서 출발하여 북부 호주를 돌아 서부 호주로 향하는 코스였죠. 쉽게 말해 호주를 한 바퀴 돌고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이 계획을 약 10개월에 걸쳐 계획합니다. 2007년 4월 15일 오전 8시경 그들은 드디어 카즈 2호에 승선합니다. 부푼 꿈을 안고 오랜 기간 계획한 여정을 떠나는 출항의 백고동 소리를 힘차게 울립니다. 피터 툰스테드는 2시간 만에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는 다음 목적지가 이틀 정도 뒤에 도착하는 타운즈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베트는 해안에 있는 라디오 운영자에게 정기적으로 하는 연락을 취했는데요. 이것이 선원들의 마지막 연락이 됩니다. 출항을 한 지 3일 뒤인 4월 18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위를 지나가던 한 헬리콥터가 카즈 2호를 목격합니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그들의 다음 목적지였던 타운즈빌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산호초지대인데요. 헬리콥터가 본 카즈 2호는 돛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이 요트가 무언가로 인해 표류, 조난된 상황이라고 생각하여 구조대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틀이나 지난 4월 20일이 되어서야 구조대가 카즈 2호를 따라잡고 승선하게 됩니다. 구조대가 들어선 요트의 안은 너무나도 기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기 때문이죠. 요트가 조난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았는데 구조대가 본 요트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상태였고 선원이 아직 있는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음식과 식기가 놓여 있었고 노트북 컴퓨터가 켜져 있었으며 엔진도 작동하고 있었죠. 또한 라디오와 GPS를 포함한 보트의 비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구명조끼도 제대로 갖춰져 있었죠. 카즈 2호에서 유일하게 이상한 점은 돛이 찢어진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미스터리하게도 정말 딱 사람만 없어진 겁니다. 메리 셀러스트호 사건과 비슷하게 말이죠. 메리 셀러스트호 사건은 1872년 메리 셀러스트호가 뉴욕에서 이탈리아로 가던 중 대서양 한복판에서 승객 10명 전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입니다. 카즈 2호와 마찬가지로 화물과 소지품이 그대로인 채 배는 멀쩡했죠. 카즈 2호는 법의학 검사를 위해 타운즈빌 항구로 견인됩니다. 혹시 모를 해적 등의 개입과 범죄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죠. 하지만 범죄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요트 내부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사람만 사라진 걸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경찰은 사람들의 행방에 대한 2가지의 힌트를 찾습니다. 먼저 GPS 신호입니다. 선박의 GPS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이상한 점이 발견된 거죠. 때는
카즈 2호가 출발했던 15일 아침입니다. 카즈 2호가 기존의 경로에서 벗어나 돌풍, 거친 파도가 형성되는 해역으로 경로를 이탈했다는 점이죠. 몇 시간 뒤 GPS 데이터는 선박이 표류 중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면 출발한 당일에 생긴 것이라는 의미죠. 두 번째 힌트는 바로 선원인 제임스 툰스테드가 녹화한 비디오입니다. 녹화된 영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 배튼이 지휘를 맡고 있다. 조타실에 서 있는 배튼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2. 형인 피터 툰스테드가 배의 선미 계단에 앉아 낚시를 하고 있다. 3. 배의 뒤로 긴 흰색 밧줄이 길게 늘어져 있다. 4. 시동이 꺼져 있다. 5. 카메라를 360도 회전하여 섬과 주변 환경을 보여준다. 6. 거친 파도가 치는데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요약하자면 그들은 다소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서 요트의 시동을 끈 채 제임스는 영상을 녹화하고 있고 피터는 낚시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들이 30분 내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경찰 조사관들은 딱히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카즈 2호의 법의학 검사를 마치게 됩니다. 보고서에는 낚시 도중 한 사람이 바다에 빠졌는데 그를 구하려고 했으나 나머지 둘 모두 바다에 빠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제시됩니다. 셋 모두가 바다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거친 파도로 인해 요트가 자연적으로 움직였으나 그들은 그 요트를 따라잡지 못해 끝내 바다에 남겨졌다는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간 거죠. 선원 실종에 관해서 다른 가설이 있는데요. 바람이 세고 파도가 거칠었다는 배경을 전제로 갑작스런 악천후로 어려움을 겪어 물에 빠졌을 것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폭풍우가 친다든지 말이죠. 그러나 이 가설의 문제점은 요트 위 테이블을 포함한 선실의 내용물이 훼손되지 않은 채 멀쩡했던 점입니다. 때문에 악천후라는 가능성은 배제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바다 한복판에서 사람들만 증발해버린 미스터리한 사건, 카즈 2호 유령 요트 사건이었습니다.